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트의 값을 넣어볼 겁니다. 시트의 값을 넣고 프로시저에서 조건을 걸어서 제어하는 기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집기 창을 열어주시고요. 편집기 창을 열어주시고 시트를 변수를 지정해서 일단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런 변수 이름을 좀 의미 있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서브 프로시저의 이름은 히트의 값 넣기로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오류가 난 게 띄어쓰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더바나 하이픈이나 하이픈이 안 되는구나. 언더바를 이용해서 문자를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의 값 넣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영어로 뭐 시트 데이터 인풋 등등등.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변수 시트 변수 시트를 할당할 변수 개체 변수를 하나 넣을 거고, 그리고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 이제 인풋이라고 할게요. 인풋 데이터 as 스트링으로 된 것 하나, 그리고 put 데이터 int 해서 정수형 뭐 숫자를 낼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시트도 좀 직관적이가 워크시트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워크시트는 개체 타입의 변수니까 저번에 set으로 대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출력 연습이라고 시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출력 연습이라고 시트를 만들어서 이 시트를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워크 시트는 워크 ets 출력 연습 이렇게 해주시고, 제대로 출력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debug.print 바로 열고 워크 언더바 시트 name 해서 F를 눌러서 출력을 해봤어요. 지금 출력 연습이라고 지금 이 시트의 이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 데이터 스트링에는 거래 명세서라고 이렇게 넣었고, 이걸 지금 넣은 거예요. 거래 명세서라고 일단. 그리고 숫자가 지금 없구나. 없지만 해주고, 이것도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얘는 지금 숫자는 아니에요. 이건 데이트 타입이라고 해서 날짜 타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출력 연습에는 거래 명세서랑 숫자 22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입력을 한 거고, 여기다가 결과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는 거래 명세서를 넣어줬고,
input 데이터 int에는 숫자 22를 넣었어요. 그리고 워크시트는 이 출력 연습이라고 했는데, 이 출력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엑셀 구조, 파일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엑셀 파일은 워크북, 엑셀 시트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 엑셀 시트에 있는 이 범위나 이 셀에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접근을 할 건데, 그럼 엑셀 시트에서 셀에 아니, 범위에 접근을 하고 셀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엑셀 시트에서 셀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워크 시트 아까 선언하는 이 변수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타나고, 여기 셀스라고 보이죠? 셀스 가로 열고, 이 로우 인덱스가 행번호예요. 그리고 컬럼 인덱스가 열 번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엑셀을 보면은 이게 다 행인 거예요. 이게 가로가 행이고 이 세로가 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로우고 얘는 컬럼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 시작이 1번부터 시작을 해요. 1, 2, 3, 4, 5. 그러니까 2열은 5번이 되고 다섯 번째 행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제가 아까 1행 1열에, 그러니까 1행 1열이 어디냐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리고 2행 1열은 이 개나리색으로 표시한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1행 1열은 value는 input 데이터 스트링을 낼 거예요. 이 value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근데 명시적으로 써주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값인지. 그리고 2행 1열은 개나리색 부분이에요. 숫자 21을 낼 거예요. input 데이터 int를 하고, 자, 나란히 옆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 값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값이 들어오죠. 근데 이 매크로는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잘못 입력을 해서 되돌리고 싶잖아요. 컨트롤 Z로. 이게 불가능해요. 뒤로 돌리는 게 불가능해요. 뭐 구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냥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매크로를 실행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할 때는 데이터하고 실행 파일하고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크로 파일에서 데이터 파일의 내용만 불러와서 뭐 문서나 다른 결과 값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그냥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구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내용들을 지우는 기능을 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서브 시트 데이터 딜리트.
일단은 이 데이터를 지울 때는 값을 지우는 경우가 있고 행 전체를 지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값하고 서식하고 다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 세 가지예요. 행 전체를 지우는 거, 그리고 값만 지우는 거, 그리고 값과 서식을 지우는 것.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지금 제가 워크시트를 계속 명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는 끔찍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워크시트 점 로우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두 번째 행을 건들 거면은 점 클리어 컨텐츠 라고 하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오류가 났죠. 지금 이 열에서 지금 이 줄에서 오류가 난 건데 음, 왜 오류가 났을까요? 클리어 T가 빠졌구나. 네, T가 빠졌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이 값만 지금 삭제가 된 거예요. 값만 지금 삭제가 된 거고 만약에 이 행을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은 제가 여기 줄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이게 주석 처리가 돼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번에는 딜리트를 넣어볼 거예요. 딜리트 실행을 하면은 행 전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아이고 요 기능이에요. 이 행 전체를 삭제하는 기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은 클리어라고 또 있어요. 클리어 컨텐츠가 아니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클리어 컨텐츠는 아까 이 값만 지워졌었잖아요.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값하고 이 꾸며놓은 서식이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데이터를 깔끔하게 지우려고 하면은 이 딜리트로 지워주는 게 맞습니다. 딜리트로 지워주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1번 행부터 지금 11번 행까지 지우려고 그러면은 11번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일단 다 지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트에 데이터를 넣는 것 그리고 지우는 것도 해봤어요. 지우는 것도 해봤는데 지금 이건 행을 지었잖아요. 얘도 이 셀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셀만 지우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 딜리트는 이 행이나 열에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클리어랑 클리어 컨텐츠는 셀 단위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셀스 2,2 점 클리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주석
실행. 지금 이렇게 셀 값이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제어를 해볼 거예요. 제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조건을 걸어서 처리를 할 건데,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